안녕하세요. 18만 킬로를 훌쩍 넘긴 골프 7세대를 타고 있는 아줌마 골프입니다. 아마 제목을 보고 급하게 클릭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 주행거리가 된 디젤 차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제 기억을 되돌려보면 대략 6만 킬로가 넘어서부터 이래저래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오늘은 주행거리가 긴 디젤 차량을 조용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조용한 차량은 평상시 관리 상태가 만드는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미리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차량 내부에서 차량 소음을 들려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네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현재 냉각수 온도는 90도고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장소는 차량 이동이 거의 없는 시간대의 지하 주차장이고요. 이 상태에서 소음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50dB 얘기를 하니까 숫자가 올라가네요. 조금이라도 정확한 측정을 위해 아닥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조용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RPM을 1000까지 올려볼게요. RPM 올리니 소음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왜 RPM을 올렸는데 소음이 줄어들었을까요? 오히려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닐까요?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엔진 오일의 여러가지 역할 중 하나는 엔진 내부 부품의 마찰을 줄여 엔진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엔진 오일이 하는 여러가지 역할은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마찰을 줄이면서 냉각과 함께 여러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열이 오르고 식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 이상이나 시간이 지나면 교체가 필요하죠. 엔진 오일을 교환하면 엔진 소음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주행거리에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느냐겠죠? 폭스바겐의 경우 1만 5천에서 2만 킬로 정도의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1만 킬로가 넘으면 그때부터 스멀스멀 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밟았을 때 가속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전 1만 킬로에서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6만 킬로 정도에서 왠지 소리가 커진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제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나 골프 7세대의 각종 소모품 주기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6만 킬로는 미션 오일 교환 주기입니다. 실제로 미션 오일을 교환하고 나니 가속력과 정수성이 꽤 좋아졌습니다. 아울러 골프 7세대의 습식 6단 DSG 미션이 변속 충격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환 주기가 가까워지면 변속 충격이 조금씩 커지기는 해요. 그런데 미션 오일 역시 엔진 오일처럼 교환 주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4에서 5만 킬로 주기로 교환을 해야 한다. 10만 킬로 정도 타고 교환해도 충분하다. 무교환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교환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의견이 있죠. 어떤 말이 맞을까요? 무교환이라는 걸 믿는 분도 계실까요? 실제로 한국석유관리원이 미션 오일 교환 주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5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과 10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의 미션 오일의 품질과 상태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최소 10만 킬로까지는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소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미션 오일 교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차량도 점검은 필요할 거고요. 점검 결과에 따라서 교환도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주행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주행을 하는 상황은 엔진 소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타이어가 굴러가면 나는 소음이 있겠죠. 그런데 소음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엔진과 트랜스미션, 타이어와 노면이 만드는 소리는 거의 비슷하죠. 또한 흡입구와 배기구의 소음도 있어요. 근데 소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소리고요. 거의 45% 가까이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 결과는 엔진과 미션, 타이어의 상태가 최상일 때의 상황일 거예요.
엔진이나 미션이나 타이어에 문제가 있다면 이 소음이 더 크게 들리겠죠. 게다가 디젤 차량의 엔진 소음은 더 클 거고요.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노면과 접촉해 구를 때의 소음과 함께 트레드 패턴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공명음도 있고요. 타이어 블록과 마찰에 의한 소음도 있을 거예요. 몇 년간 여름과 겨울 타이어를 따로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저소음을 강조하는 사계절 타이어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 세상 조용하네요. 알로 타이어는 1만 킬로 정도에서 위치 교환을 통해 소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면과 접촉되는 부분을 고르게 닳게 해주는 휠 얼라이먼트입니다.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면 특정 부분이 많이 닳게 되는 편마모가 발생을 하고요. 이 경우 주행 소음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물론 이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허브 베어링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6만 킬로 정도에서 엔진 소음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때부터 연료 첨가제를 사용했어요. 연료 첨가제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속는셈 치고 한번 넣어본 결과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도 꽤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맥세이버라는 제품을 꽤 오래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광고는 아닙니다. 제 채널의 조회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합고 채널에 광고를 줄 기업, 자선 사업가 분들인가요? 이런 분들은 없겠죠? 물론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연료 첨가제 제조사들이 이야기하는 효과들은 비슷해요. 반 정도는 알 수 없고요. 나머지 반은 알 수 있는데 연비가 늘어난다거나 엔진 진동과 소음이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제가 맥세이버를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엔진 진동과 소음 감소 효과가 체감될 정도로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제조사는 소음 진동을 줄이고 연료 펌프와 인젝터를 보호하는 성분인 윤활성 향상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향상제가 국내 여러 정유회사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와 함께 섞여도 알 수 없는 물질이 생성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불순물이 생겨서 엔진에 문제가 생길 정도였으면 이미 생겼겠죠. 제가 12만 킬로 동안 주행을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정지 상태에서 RPM을 올렸는데 오히려 소음이 떨어진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엔진 ORPM이 올라가면 소음이 더 커져야 하는데 왜 오히려 조용해진 걸까요? 이유는 엔진 마운트 때문입니다. 시동만 걸려있는 엔진은 엔진 마운트가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켜주죠. 그런데 엔진 마운트가 오래되면 소음과 진동 감소 효과가 떨어지면서 진동과 소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RPM을 조금 높이면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더 RPM이 높아지면 소음이 커지긴 하겠지만요. 정차 시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엔진 마운트 교환이 필요합니다. 폭스바겐 차량의 경우 15만 킬로 정도에서 엔진 마운트가 맛이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17만 킬로에서 큰 수리비 폭탄을 맞는 바람에 아직 교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과 이걸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 타이어는 소모품이고 휠 얼라이먼트는 주행거리가 길어지면서 노면의 다양한 굴곡을 만나 조금씩 틀어집니다. 첨가제는 연료를 넣을 때마다 혹은 번갈아 넣어줘야 하죠. 조용한 차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인 연료 첨가제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맨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